자, 14번 한번 봅시다. 자, 14번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며. 맞지? 2차 함수고요. 근데 2차 함수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 줬다? 아래로 블록인데 x는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그 값을 여기서 가진다는 거겠죠? x는 2에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한데 그러면 이 n이 4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n이 4보다 클 수도 있고 4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입하자면 n에 1, 2, 3, n에 1, 2, 3을 넣으면 구간 자체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더 이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n부터 4까지 그다음 fx dx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지워주고 이게 항상 성립해줘야 돼 라는 말이 되고요. n이 만약에 4다라고 한다면 정적분 값은 0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n이 5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간 자체가 4부터 n까지 그냥 fx dx가 0 이상이어야 돼가 되는 거죠. 항상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위치가 나와 있는 김에 여기 x1이 이쯤에 있다라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x가 3인 게 여기 있겠죠.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 4가 이쯤 5가 이쯤 6이 이쯤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x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하나씩 좀 x축이 어디 있을 수 있는지 범위를 좀 줄여 나갈 볼 겁니다. 근데 질문의 형태를 바라보면 fx가 식이 정해져야지 이 좀 섬세한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해볼 거야. 자, 좋아. 자, 그럼 일단은 1부터 4까지 이게 음수가 돼줘야 되고 0 이하가 돼줘야 되고 네. 그 다음 2부터 4까지도 음수 그 다음 3부터 4까지도 음수가 돼줘야 돼. 0 이하라고 할게요. 그 다음 4부터 5까지 이거는 이제 0 이상이 돼줘야 되거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얘가 음수 값이 되려면 말입니다. 1부터 여기까지 여기 4 정도까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그럼 x축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맞죠? 그렇구나.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부터 4 정도까지도 정적분 값은 음수가 돼줘야 된다는 것은 x축이 뭐 한 대략적으로 이쯤 뭐 이제 이 정도 넓이가 더 크게끔 x축 아래에 있는 넓이가 더 크게끔 혹은 뭐 저쪽에 위에 있어도 이 정적분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게 확실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반에 이 두 개 정도는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부호가 바뀌는 3부터 4까지는 음수, 4부터 5까지는 양수, 그다음 쭉 양수가 되게끔 이 두 가지 조건을 위주로 x축의 범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부터 4까지가 정적분했을 때 0 이하 값을 가지게 되려면 좀 어떤 커트라인이 되겠죠? x축이 요렇게 있어도 3부터 4까지는 무조건 헷갈려라. 여기죠. 이렇게 있어도 3부터 4 정도까지는 무조건 x축 아래만 딱 도형이 그려지게 되고 그건 음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제 조금 더 경기를 생각해보면 x축이 또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요 넓이랑 뭐 하게끔 요쪽 부분의 넓이랑 요쪽 부분의 넓이랑 같게끔 이렇게 설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게 4부터 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부터 5까지 정적분 값은 0 이상이 돼주래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 4부터 5까지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 음수가 돼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만 딱 바라본다면 x축이 요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4부터 5까지 x축 위에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것도 경계를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까지 요렇게 넓이가 같은 순간 있다고 칩시다. 이것보다는 x축이 밑에 있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이것까지는 딱
용납을 하겠는데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 x축 아래 x축 위에 그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용납하겠는데 그 다음 x축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 정적분 x축 밑에 있는 도형이 더 커버린다면 이것보다 말이야 우리는 이 부등식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경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부터 4까지가 항상 음수가 되려면 x축이 저 위에 있어도 상관없었어. 이렇게 해서 상관없었는데 아무리 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용납하냐면 얘가 딱 같아지는 순간 3부터 4까지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것보다는 x축이 더 위에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경계로 해서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위에 있어주세요가 되는 거겠죠. 맞나? 그럼 이 사이에 있게 되면 x축이 이 사이에 있게 되면 우리는 문제 조건을 무조건 만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 식으로 풀기 전에 이것까지 좀 정리하고 갑시다. x절편 있지 않습니까? 여기 x절편, 여기도 x절편 있습니다. x절편을 p다라고 설명했을 때 뭐 정확하게 하기 힘들겠네요. 어쨌든 식으로 풀어야겠네. 어쨌든 이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기억 디귿 선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기억 F2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x축이 그려지는 이 사이에 있던 F2의 값 이 함수 값은 무조건 음수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요거 니은 바라보면 구간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이 질문의 형태를 바꾸자. 니은의 질문의 형태를 바꾸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질문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질문은 3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가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것보단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나?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3부터 4 정도까지 3부터 4 정도까지 정적분 이거 2부터 4까지 정적분 이걸 비교해 봐봐. 지금 이 경계만 생각하더라도 3부터 4까지 정적분은 0입니다. 근데 2부터 4 정도까지 이 값을 생각하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더 작죠.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x축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3부터 4 정도까지 이 정적분은 이건데 이 값인데 만약에 2부터 4까지로 가면 2부터 4까지는 요거죠. 그러면 넓이는 분홍색이 더 커. 근데 우리는 음수 넓이라고 하죠. 그게 훨씬 더 이제 값으로 따지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아예. 맞지? 어떠한 케이스를 들어도 얘는 그냥 틀린 게 되는 거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선생님 아까 이건 fx의 식으로 세울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한 거는 이 디귿 때문이야. 이 정확하게 6부터 6 이상 14 이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에이 그래가지고 그냥 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냥 좀 방향을 좀 틀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좋아. 자 그러면 이제는 식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fx다라는 것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가 2이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p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x축이 아까 위치가 경계가 좀 정해졌다 그치? 언제냐면 이게 1번입니다. 1번 3부터 4까지의 정적분 3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이 딱 0이 될 때까지 맞나? 시작합니다.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p 요 놈의 정적분이 0이 되는 순간을 찾겠습니다. 그게 1번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3분의 1 x 빼기 2의 세제곱 플러스 px 이게 부정적분이 되겠지. 그랬을 때 3을 넣어준다면 3분의 1 플러스 4를 넣어준다면 3분의 8 플러스 4p가 되고 3을 넣어준다면 3분의 1 빼기 3p가 됩니다. 즉 3분의 7 플러스 p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럼 p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이거죠. 2번일 때는 이 4부터 5까지가 딱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럼 얘도 이거를 한 거를 힌트 삼아서 4부터 5까지 하면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27 플러스 5p 그 다음 빼기 4를 넣는 거 3분의 8 빼기 4p가 되겠죠. 그럼
그럼 이 값은 3분의 19 플러스 p 그게 0일 때, 즉 p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9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죠. 1번과 2번 사이에 x축이 있을 수 있다고. 그에 따라서 p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9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갔나? 그러면 이 질문 받아들고 할까? 아직 p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 범위로 나왔으니까 시작하러 갑니다. 자,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p 이거를 정적분했을 때 식의 모양 찾겠습니다. 여기도 요거 써먹죠? 여기다가 x에 6 넣었을 때 그럼 3분의 64 플러스 6p 빼기 4 넣었을 때 4 넣은 거 어디 있지? 4 넣은 거 이건가? 4 넣은 거 이거지? 그거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p일 때 즉 3분의 56 그 다음 플러스 2p라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이 범위를 이용해 요 값을 요 값의 범위를 찾아주러 갑시다. 양변의 2배 마이너스 3분의 38 그 다음에 2p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4 양변의 56 3분의 56 더하기 56 플러스 3분의 56 그럼 얘 값은 이젠 요 모양이 됨에 따라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x dx라고 써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3분의 18이가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42가 그럼 얘는 6 이상 14 이하 개꿀딱 맞는 말이 되는 거겠네. 됐죠?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볼까? 15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 전의 항이 4의 배수냐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후항이 정해진 형태. 그 다음 주어진 힌트가 A3, A5, A4, A5. 그러면 A1의 최대 최소 찾으랬지만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되면 가지를 굉장히 많이 뻗을 것 같아.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A3부터 시작합니다. A3 값.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맞지? 첫째 항만 자연수를 했으면 첫째 항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3 값을 시작으로 해서 A4, A5까지 딱 3개만 딱 구하겠습니다. 2개만 구하는 거죠. A3을 설정할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노? A3이 4의 배수야? 아니야. 맞지? 그래서 A3이 4의 배수일 때 이게 1번 케이스. B는 자연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A4는 요 위에 걸 따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p 플러스 n에다가 3 넣는 거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p 플러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5는요? 나눠야 되나? 나눠야 되네요. 자, 얘는 2에다가 p 플러스 3 이렇게 묶은 이유는 뭐냐면 A4가 요 놈이 다시 한 번 더 4의 배수일까 아닐까 궁금한가 아이가? 근데 4의 배수라면 2 곱하기 2가 기본적으로 곱해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p가 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값은 짝수가 되면서 이 값 자체가 4의 배수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A5는 또 위에 걸 따라가서 2분의 1 곱하기 A4 그 다음 플러스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P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P 플러스 11이라 할까?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P가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싸 P가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4의 배수 확실히 아니야. 그래서 밑에 거 이 P 플러스 6 플러스 8 이래서 이 P 플러스 14다 라는 게 정해지겠죠. 그럼 생각보다 쉬웠다 맞지? 그래서 이 조건들 따져가자. 요 값 A3 값이 뭐보단 A5보단 뭐 해줘? 이것도 케이스 나누겠네요.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맞지? 이거 P가 홀수일 때입니다. 4P A3가 A5 P 플러스 11보단 커져야 돼. 그러면 3P가 11보단 커져야 돼. 그렇다면 P의 범위는 P의 자연수니까 P의 범위는 4 이상인 자연수야 라는 게 되는 거고 맞지?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P가 짝수일 때입니다. 잊지 말자. 이 같은 경우는 A3 4P가 A5 2P 플러스 14보단 커주세요. 그러면 2P가 7보단 크다가 되고
14보단 크다가 되고 P란 값은 7보단 크다가 된다. 따라서 P는 8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나? 그럼 아직 첫 번째 케이스, 이거 다시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요거를 설정하라고 해야겠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P가 홀수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A4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4 이거죠. A4 그 다음에 A5 이거죠. 두 개 더 하면 3P 플러스 17이 되겠네. 그럼 이 값의 범위가 요렇게 되길 바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50보단 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 60보 작다. 그럼 17을 뺐을 때 33, 3P 그 다음에 43 이렇게 되겠나?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연수 P니까 11보다 크다. 12 이상이다. 그 다음에 3 나누면 14보단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되겠네. 근데 우린 P가 지금 홀수니까 P는 13만이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P가 짝수일 때입니다. P가 짝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조건 생각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요거 A4랑 A5 정리하러 갑니다. A4, A5 두 개 더하게 되면 4P 플러스 20이 되고 요 값이 다시 한 번 더 50과 60 사이가 돼야 돼가 되는 거니까 50보단 크고 60보단 작다. 양변에 20을 빼주면 이렇게 맞지? 글씨 이쁘게 쓰자. 그 다음 4로 나눴을 때 얘는 4분의 30 그러면 7, 8부터죠. 8부터 이거 안 벗어나네요. 얘도 범위가. 그 다음엔 10보단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짝수 P 입장에서는 뭐다? P는 8이다라는 게 가능합니다. 자,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 올까? A3가 뭐일 때? 4P였을 때 가능한 P 값은 8과 13입니다. 그래서 A3가 될 수 있는 건 32와 A3가 될 수 있는 건 40, 52가 되겠네요. 맞나?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여기 A3가 아까 4P라고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A3가 4P가 아닐 때, 즉 4의 배수가 아닐 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까? 어차피 얘가 4의 배수이다라고 했고 4의 배수가 아니다를 식으로 하려면 A3는 4P 플러스 1이거나 4P 플러스 2거나 4P 플러스 3이거나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나누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하다가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불필요하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럼 A3가 4P 플러스 1일 때부터 그러면 A4다라는 것은 요 밑에 걸 따라가는 거니까 4P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4P 플러스 7이 되고 이건 무조건 4의 배수가 아니지. 맞지? 그래서 A5다라는 것도 밑에 걸 따라가서 4P 플러스 7에다가 그 다음 8이 더해진 형태. 즉 4P 플러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케이스를 끝내버리면 요거 A3가 A5보다 커야 돼. 즉 4P 플러스 1이 4P 플러스 15보다 커야 돼. 네? 안 되네요. 부족하네? 무조건 불가능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A3가 이제 뭐일 때? 4P 플러스 2일 때. 그러면 A4는 밑에 식을 따라가서 4P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6 그럼 4P 플러스 8이 되고 헐 개꿀이다. 4의 배수다. 그러면 A5는 뭐야? 위에 걸 따라가겠지. 요 놈의 반땅 2P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8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 그럼 2P 플러스 15가 되고 A3가 A5로 커야 돼. 4P 플러스 2가 2P 플러스 12보단 커져야 돼. 즉 2P가 10보단 커야 되니까 P는 일단 6 이상이 돼야 돼. 이런 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연수 P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 조건 했고 이제 여기까지는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죠. A4, A5 돌아갑니다. A4랑
A5 더하게 되면 6P 플러스 20이고 그게 50보단 크고 60보단 작아주세요. 아까 했던 것 같다. 비슷하게 맞지? 30보다는 크고 40보단 작다. 그럼 P는 6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 이하이겠네요. 맞죠? 아싸, P는 6 가능하다. 그래서 이젠 A3가 4P 플러스 2다라고 가정했을 때 P 값이 가능했던 거는 6이니까 A3가 가능한 건 26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꿀딱.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3가 4P 플러스 3일 때 그럼 A4는 또 밑에 걸 따라가서 4P 플러스 3 더하기 6 4P 플러스 9가 되겠네. 이것 또한 개꿀딱이다. 얘도 4의 배수 무조건 아니지. 그래서 A5는 또 밑에 걸 따라가서 4P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8 그럼 얘는 4P 플러스 17이 되고 이게 A3가 A5보다 클 수가 있나? A3가 A5보다 클 수가 있나? 아니요. 됐다. 그럼 가능한 A3 몇 개? 3개. 그럼 이제 뭐하러 가? A1을 주정층 찾으러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1번, 2번, 3번으로 갑니다. 1번 A3가 32일 때 그러면 A2는 어떻게 할고? A2로 갈까? A2 그냥 여기다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맞지? 다 해놓고 틀리면 안 되니까 n에다가 2를 넣으면 A3는 2분의 1 A2 플러스 4 거나 A2 플러스 4거나 이거거든. 근데 이게 32다. 얘가 32다. 그러면 얘는 A2가 얘가 넘어갔을 때 28, 56이 되겠지. 그럼 A2가 4의 배수 되는 거 맞나? 인정. 그 다음 요게 32일 때는 A2가 28일 때 그럼 A2가 4의 배수가 아닌 게 맞나? 아니요. 모순. 그래서 A2는 56 가능. 맞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A2다라는 것은 2분의 1 A1 플러스 4, 2. 그 다음 A1 플러스 2. 그럼 이제는 얘가 56. 그럼 얘가 넘어가면 54. 2배라면 A1은 108. 4의 배수 맞나? 네, 인정해주세요. 그 다음 얘가 56. 그럼 넘어가면 54. 그럼 얘가 4의 배수가 아닌 거 맞습니까? 14. 네,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럼 A1은 54 인정. 자,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A3가 52일 때. 좀 위에 거 사용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노? 얘가 56일 때, 얘가 52일 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48. 2배 하면 96. 96은 뭐다? 4의 배수 맞으니까. A2는 96 인정. 그 다음, 이번에는 얘가 52일 때. 맞지? 그럼 얘 넘어가면 48. 4의 배수 맞지? 그러면 탈락. 그래서 A2는 96까지만. 그 다음 또 여기 이용해 볼게요. 여기가 96일 때 넘어가면 94가 될 것이고 거기에 2배 하면 188이 됩니다. 188은 4의 배수 맞나? 가능. 188 인정. A1은 188 인정합니다. 그 다음 얘가 이제는 96일 때 얘가 96이 남았을 때 맞지? 그럼 넘어가면 94가 되고 94는 4의 배수가 아니죠? 94 인정.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A3가 26일 때. 그럼 또 이것도 유행어자. 얘가 26이다라고 한다면 넘어갔을 때 22. 2배 하면 44. 인정. A2는 44. 그 다음 얘가 만약에 26이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22. 맞지? 와우. 그럼 얘는 20이니까 4의 배수 아닌 거 맞죠? 그럼 A2는 22도 인정. 맞지? 그 다음 요거로 다시 케이스 들어갑니다. 얘가 만약 44다랍니다. 그럼 넘어가면 42. 2배 하면 84. 맞네요. 84 인정. A1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44다라고 합니다. 넘어가면 42. 인정. 그 다음 얘가 22입니다. 이번 얘가 22예요. 20 넘어가면 20이 되고 맞지? 2배 하면 40 인정. A1은 40 인정. 그 다음 얘가 이제는 22가 되겠죠? 22 넘어가면 20이 되죠. 근데 20은 4의 배수야. 탈락. 그래서 가능한 A1은요. 요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40이고 최대값은 188이라서 두 개 더한 거 8, 2, 2, 228이 최종답이 되겠네요.